자, 계약 해제에 들어왔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계약 해제입니다. 자, 계약을 법률행위를 했고요. 법률행위에 따라서 계약을 했습니다. 뭐 매매계약 같은 거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매매계약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법률행위를 근거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요 계약에 대해서 한 달이 지났는지 6개월이 지났는지 10개월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해지하겠다. 그래서 해제의 의사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 해제는 지금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만 하면 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해제 효력은 바로 발생을 합니다. 무슨 건이기 때문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도달만 하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법률적 효력이 바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소유권이 바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소유권의 복귀가 일어난다 이거죠. 이 소유권의 복귀를 대법원 판례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유인성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규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 가지 형태로 볼 거냐 그랬더니 약정 해제라는 게 있고 약정 해제, 그 다음에 법정 해제라는 게 있다 이거죠. 약정 해제는 특약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특약.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제하겠다라는 걸 이렇게 미리 규정을 해놓는 거죠. 약정 해제. 그래서 특약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 약정 해제입니다. 반면에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발생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사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정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 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인데 약정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를 할 수 있다. 약정 해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아요. 약정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가 가능해요. 왜냐? 약정 해제 사유는 발생 안 했는데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다. 그 법정 해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약정 해제 사유를 발생했는데 약정 해제 사유는 발생을 안 하고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어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법정 해제하는 거예요. 약정 해제 사유는 발생을 안 하고 법정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 채무 불이행을 들어서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약정 해제를 해놨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해제를 하게 되면 효력이 세 가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효력이 세 개인데 첫 번째로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해제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갖다가 6월 17 오늘 18일인가요? 17일 6월 17일 날 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은 5월 1일 날 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5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 무효니까 며칠짜리 해제가 된다고요? 5월 1일자. 6월 17일 날 해제를 했지만 해제의 효력은 소급이 뭐예요? 처음부터. 그럼 여기서 처음은 계약서 쓴 날입니다. 그래서 5월 1일자로 계약이 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소급 무효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서는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원상회복 의무. 자, 원상회복 의무는 요것은 동시이행 관계예요.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이행. 동시이행 관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받은 거 서로가 다 돌려, 등기 받은 거, 대금 받은 거 서로 다 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원상회복은 받은 이익 전부,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되고, 만약에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뭐 돌려주냐면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을 할 때 금전이라면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자를 붙여야 된다. 금전일 때는 이자를 붙여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민법 551조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뭔 소리냐면, 계약을 해지하고 해제 사유를 들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제하고 해제 사유를 가지고 그 사유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51조가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대비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비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요 해제는 형성권이기도 하지만 이 해제의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라 그래요. 다시 한번, 해제는 형성권이고 무슨 행위라고요? 단독행위.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보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는데 할 때 해가 뭐예요? 해제, 해지. 그래서 요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뭐가 된다고요? 단독행위.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한마디로 상이단이다. 상이단.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이거죠. 문제는 합의해제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합의해제. 자, 지금 헷갈릴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합의해제다. 요 합의해제의 법적 성질은 계약입니다. 다시 합니다. 합의해제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된다고요? 계약이다. 왜 계약이냐? 해제 그럼 단독행위인데 앞에 합의가 붙었으면, 합의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예요? 2개. 그래서 합의해제는 법적 성질이 뭐로 간다고요? 계약. 의사표시가 2개다라는 겁니다. 합의해제는 의사표시가 2개. 자, 이 합의해제가 일어났을 때 여기는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를 붙이지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해. 이자를 안 붙인다는 거. 자, 여기 봐요. 여기 보니까 계약을 해제할 때 지금 받은 게 금전이면 이자 붙여야 되죠? 그래서 저 해제는 단독행위고, 단독행위에 의한 계약 해제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돼요. 그런데 합의 해제는 원상 회복할 때 돌려줄 때 원금만 돌려주면 되고, 이자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여요.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합의 해제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계약에 의한 해제, 법정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죠? 발생했잖아요. 여기 손해배상 청구권이. 법정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합의 해제는 계약이고, 이 계약에 의한 합의 해제는
니캉네캉 깨자 그래서 깼는데 그랬을 때 그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처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전을 받았을 때 돌려줄 때 원금만 돌려주면 되고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아주 결정적으로 두 개가 차이가 나는데 이걸 자꾸 문제화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시험 문제 3년 내리 합의 해제가 정답이 돼 있어요. 합의 해제가 계속 합의 해제에 관한 특성이 법정 해제와 일반 해제에 해당되는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9, 10월에 이거 빡시게 훈련시켰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적중해서 내가 낸 줄 알았쇼. 자, 합의 해제. 그래서 요거 차이점 좀 그대로 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지금 해제를 했는데 말입니다. 해제를 했는데 소유권은 돌아갔는데 등기는 안 돌아갔어요. 다시 합니다. 자, 해제 의사 표시를 하니까 소유권만 복귀했죠. 소유권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등기 말소하고 왔어요? 말소 안 하고 왔어요? 안 말소. 말소 안 하고 왔어요. 시험 문제가 이거 되게 잘 물어봅니다. 소유권이 자동으로 복귀돼서 물건이 매도인에게 복귀되는 과정에서 등기를 말소시키고 복귀했나 말소 안 시키고 복귀했냐를 물어보는데 소유권만 복귀했기 때문에 등기는 말소시키지 않았습니다. 안 말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인한테 그대로 등기가 남아있겠네요. 소유권만 복귀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무효가 된 상태니까 매수인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효의 등기입니다. 무효의 등기를 지금 매수인이 현재 갖고 있네.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무효의 등기를 지금 매수인이 갖고 있어요. 근데 등기부를 띄우면 등기부는 소유자가 누구냐 아니냐 이것만 나타내지 그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를 표시해 주진 않습니다. 등기부에. 그래서 등기부를 띄워보면 소유자가 누구로 나온다는 건가요? 을로 나옵니다. 을로. 을이 그럼 지 앞으로 등기가 남아있다는 걸 기화로 해가지고 이걸 획 팔아먹어 버렸네. 등기가 아직 지 앞으로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제3자 병에게 팔고 3자가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선의의 뜻은 모른다. 뭘 모른다? 계약이 해제가 돼서 무효의 등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등기부에 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왔다는 겁니다. 모르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의 3자를 보호해서 선의의 3자는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한다. 그래서 3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하도록 만들어 놨고 이렇게 된 사실에 대해서 소유권이 복귀가 된 물권자가 선의의 3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나한테 들어왔고 당신이 갖고 있는 등기 말소하세요 라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말은 등기 말소시킬 수 없다. 등기 말소시킬 수 없어요.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으면은 그대로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자가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3자는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합의 해제도 말이죠. 합의가 해제됐는데 등기가 3자한테 넘어가면 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요거 합의 해제했는데 이게 을을 거쳐서 병한테 등기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 병이 선이야. 그럼 선이한테 지금 합의 해제해가지고 갑이 이 선이의 3자한테 합의 해제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아. 합의 해제한 경우도. 합의 해제했다 하더라도 등기가 병한테 넘어가 버리면 대항 못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 해제, 법정 해제나 합의 해제나 3자한테 넘어갔다. 3자한테 넘어가서 3자가 선이면
대항 못하는 건 똑같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하고 하면 괜찮아져요. 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또 하고 하면 괜찮아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는 데 있어서 막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최고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최고로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고로 해야 되는 경우 뭐냐? 이행지체다. 아까 했죠. 이행지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행지체라는 것은 매수인이 대금을 못 주는 상태를 이행지체라고 한다 그러니까요. 법이 이 말이 뜻이 딱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행지체란 말은 잔금 지급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쳤다 못 쳤다? 못 쳤다. 등기를 못 받아갔으니까 이행지체란 말이 나오면 뭐하고 똑같다? 수령지체. 됐죠? 이행지체는 대금을 못 쳤다. 그러니까 매도인으로부터 뭘 못 받아갔다? 등기. 그러니까 이행지체는 뭐가 나온다? 수령지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행지체, 수령지체. 잔금을 못 쳤으니까 등기를 못 받아가서 수령지체가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행지체, 수령지체. 이런 경우는 막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행지체, 잔금을 못 쳤으니까 잔금을 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최고해야 됩니다. 최고 내용증명 보내야 돼요. 자, 내용증명 보내면 시간을 줘야 됩니다. 상당한 기간 줘야 돼요. 그래서 최고로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줘야 되는데 상당한 기간 얼마를 줘야 된다고 했어요? 상당한 기간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15일에서 30일의 기간을 줘야 됩니다. 상당한 기간을 줬고 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못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못하면 바로 계약은 해제된다. 맞이 들어요? 틀립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계약이 해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뭐가 발생하냐면 해제권,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발생했습니다. 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권에 의해서 의사표시,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만 해제가 됩니다. 이행 안 했다 그래가지고 막바로 해제가 되질 않아요. 막바로 해제가 되질 않습니다. 해제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행불능이다. 아까 이행불능은 이중매매를 해도 이행불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나서 또는 수용이 당해서 이런 경우도 이행불능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케이스는 최고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최고가 필요가 없어요. 최고가 필요 없이 막바로 해제권이 발생하니까 이 해제권에 의해 가지고 해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해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불완전 이행을 했다는 겁니다. 불완전 이행이라는 것은 일부만 이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완전 이행을 했어요. 불완전 이행을 하면 추환이 뭐냐면 추후에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추환이 가능한지 추환이 불가능한지로 나눠지는데 추환이 가능하면 이 케이스도 최고로 해야 됩니다. 추후에 완전하게 이행이 가능하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최고를 해야 돼요. 최고로 해야 되고 최고한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해제권이 발생을 하고 이 해제권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해제 의사 표시를 하게 됩니다. 추후에 완전하게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최고가 필요 없고 막바로 해제권이 발생을 했고 이 해제권에 의해서 해제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수적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부수적 채무 불이행, 이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들어가지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은 해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들어서 계약을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들 쭉 보셨는데, 이런 문제 하나만 좀 더 볼게요. 만약에 계약을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공유자로 돼 있더라는 겁니다. 매수인이 이렇게, A, B, C, 이렇게 공유자가 될 수도 있고, 매도인이 가불병 공유자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제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전원으로부터 공유자 전원에게 해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원에서 전원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1인한테만 했을 때는 해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공유 상태로 돼 있을 때는 1인에게 해제하면 안 돼요. 전원이 전원에게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만이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불가분성이라 그래서 1인에게 해제해가지고는 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까지 쭉 보셨어요. 자, 이거 최고가 필요 없는 거 몇 가지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이거 지금 최고를 안 해도 되는 게 이행불능이 지금 최고를 안 해도 되는데, 또 최고 안 해도 되는 게 약정해제도 최고를 안 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최고 안 해도 되는 거 이행불능 안 해도 되고요. 약정해제도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왜? 특약에다 해제 사유가 발생했는데, 특약에서 정한 약정을 해놓은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막바로 최고 없이 계약이 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행위. 이 정기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가 필요가 없어요. 정기행위가 뭐죠? 시간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기행위.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식을 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옷 맞춰놓은 그 예식장이 그 옷을 맞추는 드레스라든가 옷 예복 맞춰놓은 곳이 다 불이 났다. 그런 것은 막바로 최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막바로 계약 해지하고 돈 받아서 다른 데 가서 예복을 다시 다른 데 가서 맞출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 출국을 한다. 출국을 하니까 꽃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12시 비행기로 갈 거니까 11시 15분까지는 꽃배달하라고 시켰는데 지금 11시 30분, 35분 넘어갔는데 꽃이 안 와요. 그럼 최고를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최고 없이 막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해제, 정기해제, 이행불능 전부 다 최고가 필요 없는데, 이 최고가 필요 없더라도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약정해제, 이행불능 전부 다 해제 의사표시를 합니다. 최고는 필요가 없지만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해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는 요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쭉 정리한 상태에서 오늘 그 프린트물 마지막 문제, 그 9번 문제인가 10번 문제인가 그 마지막 문제 9번이네. 예, 9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갑니다. 계약 해제 관련된 빨리 찍으라 그랬어요. 고마 고민하고 기다리다가 내가 숨 넘어가.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자, 9번 뭐가 틀렸다? 자신 있게 뭐가 틀렸다? 5번 틀렸어. 5번 다 탔어 기다리다가. 자, 1번에 계약의 합의 해제, 박스 합의 해제에 있어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 봐요. 합의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해제는 단독행위, 상위단의 해제고, 요거는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왜 니캉네캉 깨자 그래서 깼기 때문에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거기 9번 1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그래서 최근에 정답이 자꾸 여기서 정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칙적 해제인데 희한하게 예외적 합의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여기가 정답이 최근 3년간 여기서 계속 정답이 걸렸단 말이에요. 합의 해제 쪽에서. 합의 해제는 민법상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합의 여기 이 지금 법정 해제 이 해제는 합의 해제에다 적용 합의 법정 해제 이 해제에 관한 규정은 합의 해제에다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다르잖아요. 지금 이자 손해배상 청구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 문제가 정답이 여기 와서 걸린단 말이에요. 최근 3년 내리 여기 걸렸어요. 자, 네 번째, 계약에 있어서 약정 해제 유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약정 해제를 해놨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채무자 측의 계약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 부수적 채무 불이행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들어서 계약 해제 안 된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려면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에게 이행 지체를 빠뜨려야 된다. 맞는 소리고. 5번, 매도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고 이전 등기를 필요한 서류를 보관시켜 둔 것은 그것은 매수인에게 이행 지체에 빠뜨린 거예요. 왜? 언제든지 와서 잔금 쳐라. 나는 지금 등기 서류 갖다 맡겨놨다. 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이행 지체에 빠뜨린 상태예요. 매수인에 대한 소유고 이전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계속적인 이행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찾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이제 계약법 강론으로 갈 건데 계약법 문제 지금 이제 거기가 문제를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어서 계약과 관계되는 문제를 좀 한두 문제 더 넣어야 되는데 들어갈 페이스가 없어서 안 넣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한두 문제 정도 계약과 관계되는 문제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 그다음에 이제 계약금, 그다음에 담보 그 하자담보 책임, 그다음에 임대차, 물론 환매 이쪽 좀 보고해서 다음 주에 계약법에서 다 맞춰서 종강을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예.